창풀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세요. 창풀 멤버십을 가입해주시면 실제 창업에 유익한 100여 개 이상의 비공개 영상과 실제 예비 창업자와의 상담을 통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 그리고 저의 답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창풀 멤버십 혜택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고 창풀 구독자분들의 회원가입은 양질의 창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풀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어느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의 아주 솔직한 매출 분석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치킨 창업에 대해서 알아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치킨 창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매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치킨 창업에 대한 얘기를 좀 가늠을 하면서 진짜 솔직하게 매출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도 알아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어느 프랜차이즈 본사의 매출 분석 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일단 매출표를 보시기 전에 살다 보면 말이죠, 아는 게 병이 될 때가 있어요. 모르면 편한데 알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사업 분야가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너무 디테일하게 알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거에 저도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때 이 회사 대표로서 뭔가 비전을 세우고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요, 팀원들한테 뭔가 지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각 파트별 전문가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일종의 모르쇠를 단행했습니다. 모르쇠를 시전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원가율 20% 정도로 맞춰 놓으세요. 메뉴 개발 실장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이 정도 컨셉으로다가 이 정도 사이즈 하는데 평당 100만 원 구조로 만들어 놓으세요. 인테리어 실장한테 그렇게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난 잘 모르겠고요, 점주님들 관리 잘 해가지고 이번에 시작되는 이 프로젝트 다 실행할 수 있게끔 해 놓아주세요. 이건 슈퍼바이저들한테 하겠죠. 나는 모르겠으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이건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이렇게 좀 하십시오. 당신이 전문가고 당신이 담당자니까 해내야 돼. 이 사장의 일이라는 게 참 애매한 게, 총론에서는 이해를 시켜도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게 막히면 거기서 계속 공전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문가들보다 능력치가 떨어진 제 입장에서 몰라야 이게 편하고, 그래야 다소 잡음이 있더라도 목표 달성을 하게 되더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는 건 하나도 없는데 모르는 것도 하나도 없는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알면은 그런 지시를 못 내려요. 그 디테일한 그 강론에 가서 이 실무 쪽에서 알게 되면은 그런 지시를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디테일한 상황을 알게 되면. 그 내부 사정을 뻔히 알고 있는 어떻게 뻔뻔하게 그런 지시를 내립니까?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을 해도 프랜차이즈 쪽에서 돈 버는 회사들은 결국 아는 게 없는 사람이 사장으로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들은 뭐 현실을 모르는 뭐 탁상 행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장은 그 사장의 CEO의 역할을 할 뿐이죠. 이윤 추구라고 하는 그런 거역할 수 없는 명제가 있고, 그 명제를 성실히 수행해야만 하는 사람이 그 CEO 사장이잖아요. 그런데 간혹 너무 많이 알아서 양심상 그런 무책임한 지시를 내릴 수가 없구나, 그런 지시를 밑에 내릴 사람이 없어서 직접 임무까지 수행하는 사장님들이 있어요. 특히 점주들과 직접 소통하고 직접 임무 수행을 하는 그런 슈퍼바이저 출신, 대형 프랜차이즈 뭐 지사장 출신들은 그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고요, 결국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들이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런 부풀림이나 오해할 만하게 시작하지 않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사업적으로는 돈을 못 벌죠. 특히 프랜차이즈라는 게 그렇습니다. 본사와 가맹점 간의 윈윈 구조가 되기가 참 힘들어요. 본사는 가맹점에서 얻는 수익이 커져야 되고, 가맹점은 본사가 가맹점에서 얻는 수익을 좀 적게 해야만 숨통이 트이죠.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란 말입니다. 그 밸런스를 잘 지키면서 하는 게 참 어려운데,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해마다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브랜딩도 하고 고객 만족에 힘쓰고 브랜드 파워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정책으로다가 가맹점을 윽박지르죠. 5년 10년 한 그런 장기 가맹점이라고 해도 내년에 그 가맹점이 본사에 도움이 안 된다? 회사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가차없이 이게 재계약 없습니다. 재계약을 뭐 못하게 하는 조약은 없겠지만 어쨌든 못해요. 오히려 새로운 가맹점들을 넣는 게 아마 그 회사 정책에 맞을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CEO는 그 회사에서 잘립니다. 하지만 그 브랜드를 운영해서 성장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체질상 그 브랜드를 직접 만들어서 애정을 가지고 있고, 처음 만난 인연을 또 소중히 하는 사람도 있고, 양심상 그런 걸 잘 못하면서,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가맹점주보다도 더 짠하게 사는 사장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살아남아요. 오래 살아남아요. 돈을 번다 못 번다 그게 아니라 그냥 가늘고 길게 오래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운이 좋을 때 터질 때도 있지만 그건 정말 운이 좋았을 때인 거고, 대부분이 그렇게 본사와 가맹점이 같이 늙어갑니다. 위의 매출 분석을 보게 되면 느껴져요. 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대표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지나치게 솔직합니다. 혹시나 나중에 누군가가 따져 물어도 언제든 변명이 가능할 정도예요. 월 매출이 지금 2천만 원이 채 안 되죠. 2년을 운영한 평균치를 낸 것이죠. 장사가 잘 됐을 때를 기준으로 낸 게 아니라 대충 2년 동안의 평균치일 때 매출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일하는 인원, 영업일수, 영업시간, 홀, 포장, 배달의 비율까지 명확히 기재를 해놨죠. 저걸 보면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연상이 돼요. 저 정도 매출이라면 2명이서도 아마 널널하게 일하고 있을 겁니다. 본사 물대가 있지만 본사 물대가 37%? 근데 직접 손질하면은 생닭 원가 더 낮출 수 있다고 항변을 합니다. 더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그거 가공하기 귀찮으면 본사에서 가공해서 가져다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기름도 본사 공급 품목이 아니죠. 본사 이윤을 안 붙이고 중간에서 기름 업체하고 조율만 해주니까 지금 가맹점들이 받는 기름 한 통이 4만 원 정도로 유지하고 있어요. 본인 브랜드가 메이저보다 신뢰 있는 브랜드가 아님을 인정하고 배달 매출 비중을 줄이고요. 대신 확실한 가성비와 차별화를 가지고 호프와 함께 먹으면서 홀 매출이 일어나는 방식으로 점주의 마진을 챙겨주고, 나머지는 덤으로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은 포장으로다가 가성비 주고, 먼 곳에 사는 홀에 못 오는 사람들한테는 배달로 가져다 주는 거죠. 물론 마진은 좋죠. 그럼에도 가맹점은 배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니 그냥 홀에서 파는 게 좋은 건데 왜 많이 안 남게 배달을 합니까? 대형 프랜차이즈라면 남든 안 남든 깃발을 뭐 10개 꽂아라, 20개 꽂아라, 30개 꽂아라, 인원을 4명 쓰든 5명 쓰든 뭔 상관입니까? 미친 듯이 본사 물류가 올라가는 방식으로다가 정책을 짜고 오픈을 시키겠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걱정될 정도예요. 이러면 본사가 유지가 될까? 그럼에도 유지를 잘하는 모습으로 지금 10년을 버텼다면은 그것 역시 능력이겠죠. 매출이 아니고 수익이 중요하고 포기는 배출을 세는 단위일 뿐이다, 뭐 이런 말도 사실 인상적입니다. 초보들을 위한 가맹본부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가맹본부들은 감원 이설을 못해요. 점주 모집에 쓰는 돈도 미미합니다. 그 돈이면은 기존 점주들을 더 신경 써주고 생존시키면서 사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런 걸 점주 모집을 안 알리니까 일반 초보들은 또 모르죠. 그 브랜드가 있는지 없는지도. 그냥 미친 듯이 막 마케팅하는 그런 잘 알려진 프랜차이즈만 접하게 되는 거죠. 치킨 창업은 이게 개인으로 하기가 참 힘들어요. 일단 이 맛을 잡는다는 게 진짜 여간 어려운 게 아니고, 소스나 염지제 이런 것들도 그냥 뚝딱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수도 없이 그 염지제에 나오는 그 염지액과 파우더가 합쳐졌을 때 짬뽕이 됐을 때 어떤 맛이 고객들한테 입 혓바닥에 닿을까, 뭐 이런 것들도 과정을 거치게 되고, 브랜드 파워가 아주 세진 않더라도 그래도 좀 몇 개가 좀 있어줘야, 뭐 한 1, 20개라도 있어줘야 이게 좀 고객 입장에서는 좀 공신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들어가는 부자재들도 많기 때문에 얼추 이 규모의 경제가 뒷받침돼서 이게 공급받지 않으면 이게 시너지를 내기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품질 관리하고 영업 관리하고 매출 관리 이런 것도 중요하죠. 초보자들이 이걸 다 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두드리는 건데, 너무 매출이라는 그런 항목에만 연연해서 그냥 무조건 빨대 꼽혀서 수탈당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참 아쉬운 상황이라서, 그래서 진짜 상생이라는 단어를 알고 사는 프랜차이즈를 좀 찾아내서 제가 초보 창업자들에게 좀 알려주는 그 역할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들 진짜 곡소리 납니다. 제가 한 달이면은 치킨 프랜차이즈 유경험자든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든 최소 5명 이상은 상담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위기거든요. 정말 다 오르고, 특정 브랜드는 얘기 안 하겠지만 지금 그 브랜드 점주들은 진짜 큰일이에요. 지금 거의 뭐 본사 입장에서는 거의 가맹 점주들을 지금 물갈이 한다는 차원으로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 정도로 다 기존 가맹 점주들이 픽픽 쓰러지고 있고, 양도양수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고요. 새로운 점주들로 지금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그런 본사의 전략이 들어가고 있고, 안 남는데도 지금 대안이 없으니까 그저 한 달 한 달 손해보더라도 언젠간 좀 풀리겠지? 이러면서 자기 몸 갈아 넣어서 일하는 치킨 가맹 점주들이 되게 많아요. 거품 없는 공급과 높은 퀄리티 하는 것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됩니다. 그리고 상생을 목표로 한 그런 관리력 있는 본사와 창풀과의 또 협업이 또 이루어지게 되면 또 시너지가 또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초보들이 그런 브랜드들과 함께 창업을 하면 어떨까? 수천만 원 매출이 아니라 1,500만 원, 2천만 원을 팔더라도 자기 인건비 그리고 알바를 고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치킨 창업 형태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런 쪽으로도 창업 생각을 좀 하시고, 막 알려져 있는 데가 나를 살려줄 수 있다 이런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창풀 카페에도 오셔서 그런 브랜드들이 뭐가 있나 좀 살펴보시고, 그런 쪽의 창업 유형도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